웬디 북클럽 쇼미더북 시즌 9. 시즌 9은 끝내주는 해결책. 끝내주는 해결책. 끝내주게 재밌는 책이기도 하고요. 내 아이의 영어를 끝내주는 그런 길로 한 발짝 더 다가서게 하는 그런 끝내주는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Stuff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고른 이유가 표지가 너무 예뻐서, 처음에 표지가 너무 예뻐서요. 이게 뭔가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가 엄청나게 많이 반영된,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색상이 사용이 되었고, 제목도 보니까 이게 어떤 것들, 물건들이거든요. 그냥 stuff라고 하면은 어떤 뭐 잡동사니도 되고 물건도 돼요. 이렇게 뭔가 약간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약간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겉 표지만으로 처음에 책을 선택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이 책은 대단합니다. 왜 제가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너무 웃겨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 안에 있는 이 주인공 이름이 에드워드거든요. 이 에드워드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정말 갈수록 태산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친구이고, 그래도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가서 마음이 좀 놓이긴 했지만 제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내부에 글밥을 한번 보면 주로 한 페이지에 한 2문장에서 4문장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프 물건들인데, 이 어떤 물건들, 자기 집에, 이 에드워드의 자기 집에 어떤 물건들을 쌓아두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쌓아두고 친구 관계, 교우 관계 이야기고, 이런 일상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휘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한 3단어에서 5단어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덜 접했다. 약간 우리나라에서 접하기에는 왠지 이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좀 덜 접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빈도로 봤을 때 좀 낮은 단어들이 일부 있을 수도 있으니, 그 정도 단어만 미리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따로 막 엄청 열심히 예습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책은 스토리가 특장점이어서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재밌게 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기 있는 주인공 에드워드가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무엇을 좋아하냐 하면, 저도 약간 솔직히 그런 면이 있어요. 에드워드 이 친구만큼은 아닌데요, 저도 어떤 물건을 사거나 혹은 누구에게 선물을 받거나 저에게 의미가 있는 물건은 잘 못 버리거든요. 어떨 때는 집도 한 번씩 싹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또 다른 무언가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으면 또 이렇게 좀 약간 복잡해지기도 하고, 공간이 좀 이렇게 불만족스럽게 좀 깔끔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에드워드는 그 정도가 엄청 심한 것이죠. 자기 손에 걸렸다는 모든 어떤 스타프, 물건들은 집안에 다 쌓아놓습니다. 다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에드워드의 집인데요. 그래도 지금은 좀 공간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제 서서히 이 선반 위에 이런 뭐 냉장고라든가 어떤 금고 같은 게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엉망진창이 서서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친구인 앤서니와 매거릿이라는 여자아이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 둘이는 그냥 일반적인 친구예요. 근데 이 둘 친구가 에드워드에게 놀자라고 하거든요. 놀자라고 하는데 에드워드는 놀 생각을 안 합니다. 항상 집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냐면 이 스타프, 물건들을 어딘가에 쌓아두고, 이런 스타프들을 보면서 뭔가 장난감처럼 그런 것들을 갖고 놀고, 이런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을 관리한다고 서서히 친구 관계를 잃어버리는,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에드워드 자신도 있을 공간이 조금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너무 많이 집 속에 쌓이다 보니까 이 스타프, 모든 물건들이 꽉 채우고 있으니까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 하면은, 자기 집에 기생하면서 산다 그래야 될까요? 살고 있는 쥐들. 쥐들이 있잖아요. 원래 쥐들이 어딘가에 숨어서 우리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사는데, 쥐들이 이제 이 집에는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쥐와 고양이들이 이사를 나갑니다. 이제 살 공간이 없어라고 하면서 이사를 가거든요. 그 다음에 또 친구가 놀러 오면은 대꾸도 잘 안 합니다. 이런 스타프는 뭐 책도 읽고 이렇게 혼자 시간을 보내기 바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일이 터집니다. 이 외국에는 주택들이 많잖아요. 뭐 실제로 이렇진 않겠지만 집에 모든 오만 잡동사니들이 막 다 쌓여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복잡하겠지만 쌓여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에드워드의 집 근처에 아주 큰
트럭이 한 대가 지나갑니다. 근데 그 트럭이 싹 지나가면서 약간 이 땅을 울렸나 봐. 약간의 그 진동 때문에 이 스타프들이 다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뭐 원래 복잡했지만 그것들이 그냥 다 무너져 내렸다. 집 속에서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에드월드도 그 안에서 파묻혀 버립니다. 근데 다행히 어딘가에 깔리진 않았고 뭔가 이렇게 모든 그런 잡동사니들이 쌓여있는 그 틈에서 이렇게 잘 앉아서 생존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뭔가 이렇게 가지고 놀아야지 하면서 손전등 켜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작은 공간, 원래는 그래도 집 같은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물건들이 다 쏟아져서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에드월드 혼자 이렇게 계속 있으니까 서서히 좀 무섭기도 하고 뭔가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좀 외롭기도 하고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일단 나는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집이 완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한참 갇혀 있었는데 다행히 이 앤서니와 말거릿이 이 친구 둘이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에드월드와 같이 놀자라고 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 그런데 가만히 잘 들어보니까 뭔가 약간 희미한 소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에드월드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따라서 문을 열었는데 이미 현관문을 딱 열자마자 모든 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생각을 하죠. 이걸 뭔가 파들어가야 되겠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에드월드가 여기에 지금 갇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땅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 스터프들을 캐내는 것이죠. 그 모든 잡동사니들을 캐내기 시작해서 제가 그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장면입니다. 이렇게 캐내버립니다. 그래서 캐내서 결국은 여기서 아직 못 만났네. 다음 페이지에 가면 그래도 다행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서로서로 끌어안고 그러면서 이제 에드월드 느끼죠. 이게 참 소중한 거구나. 친구가 참 소중한 거구나. 나 혼자 지금 여기서 집안에 처박혀 있어서 이렇게 지금 될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런 인간관계라든가 교육관계의 그런 소중함,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를 좀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행히 이제 에드월드도 좀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그런 스터프들을 이렇게 한 번에 어느 날 잡고요. 쫙 펼치고 필요한 것들 다 가져가세요 하면서 무료로 나눠주고 그렇게 끝이 나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노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스토리 라인이 아주 탄탄한데요. 그냥 막 일부러 막 웃기려고 막 적은 책이라기보다는 스토리 자체도 아주 몰입감이 있으면서 그런데 그 진행 상황 자체가 좀 우리 인간 사람이 보기에는 좀 엉뚱하고 좀 어이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보기에는 깔깔깔 그런 웃음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 책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Stuff. The two opened the door, which was not easy. They bravely burrowed, tunneled, and dug through stuff. A lot of stuff. But they finally found Edward. Aw. He was dazed, dizzy, plenty pale, and bored stiff from stuff, but was able to look at his friends and say, "Help me get rid of this stuff, please." 자, 이 책을 읽는 팁을 한 가지를 공유해 드리자면 이 책은 처음에 제가 글밥이 한 2줄에서 4줄 정도 있다 그랬었죠. 한 2문장에서 4문장 정도예요. 그래서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데요. 일부 어휘들이 좀 덜 친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근 방법은 2가지예요. 첫 번째 접근 방법은 읽기 전에 미리 한번 부모님께서 어떤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가, 나에게 좀 덜 친숙한 어휘는 내가 혹시나 아이에게 읽어주면서 좀 버벅거릴 수도 있는 그런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를 미리 한번 보면서 확인하시는 방법.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쓰면서 외우거나 뭔가 많은 노력을 들인다기보다는 그런 단어들을 사전에 찾아서 한번 들어보는 그 정도,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아이가 질문을 한다면 같이 찾아보면 되잖아요. 여기 대부분이 일상 언어라서 찾을 게 많이는 없거든요. 일부 어휘들이 그러면 이제 아이가 질문하면 그 즉석에서 사전 찾는 방법도 아이에게 소개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의미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끝내주는 해결책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표지만 봐도 저처럼 제가 처음 이 책을 골랐던 것처럼 뭔가 좀 땡기지 않습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이 영상 댓글에 그런 후기들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책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끝내주는 해결책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효린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